안녕하세요, 케토입니다. 오늘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주제로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봤던 실천법들을 모아서 만든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름 짓기 참 못하는데 일단 메이슨 서클이라고 지어봤어요. 왜 서클이라고 지었는지는 후반부에서 말해 볼게요. 그러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5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첫 번째, 자연식 위주로 먹기.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는 즉석식품, 가공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를 이용할 때가 많죠. 단맛이 나는 식품들은 중독성이 있고 끊임없이 공복감과 식욕을 오르게 해서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끼니와 대부분이 앞서 언급한 식품들로 채워진다면 다이어트는 매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음식의 모양과 맛, 유통을 위해서 추가되는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식품 첨가물이 식욕을 치솟게 하고 계속 음식을 찾게 하며 먹는 것과 상관없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올리고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며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들려면 자연식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두 번째, 포만감 있게 제대로 먹기.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저마다 필요한 칼로리량이 있는데요.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보면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2000칼로리인 분이 있고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다이어트들은 공통적으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늘려서 먹고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장하죠.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2000칼로리인데 며칠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서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단기간에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되려 몸은 부족해진 칼로리 때문에 이를 굶거나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서 음식을 더 먹어달라며 식욕을 올리고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합니다. 며칠 배고픔과 식욕을 견디다가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어렵게 뺀 살이 다시 찝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은 잘 먹어야 잘 빠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데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좋은 탄수화물로 자신의 대사 능력만큼 먹고 줄인 탄수화물 섭취량만큼 몸에 좋은 천연지방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빈자리를 단백질로 채우기보다 천연지방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대사 능력에 맞는 적정 섭취량을 찾아서 정제된 곡물과 당질을 포함하는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먹으면서 몸에 좋은 천연지방을 더 먹고 비타민, 미네랄과 식초, 발효식품 등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들을 더 먹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는데요. 그래야 포만감이 오래가고 지방대사가 활성화되고 신진대사 유연성이 회복되며 뇌기능, 장내 환경 개선,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 전반의 건강 호전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서 먹는 칼로리를 알아서 조절해준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되고자 한다면 먹는 시간에 포만감 있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세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세 번째, 먹고 단식하기.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몸에 저장된 포도당 집합체인 글리코겐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거의 다 사용하고 나면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울 겨를도 없이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근육과 간세포에 저장하고도 남는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살이 찌고 비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이 찌고 비만이 되는 걸 해결하려면 이러한 인체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먹는 걸 잠시 멈추면 됩니다. 먹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먹지 않는 것이 두렵고 치솟는 식욕과 공복감을 견디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죠. 그러나 먹는 시간에 포만감 있게 제대로 먹는다면 식욕이 오르는 일이 없이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간식을 덜 먹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을 늘려서 간헐적 단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 효과는 인슐린 호르몬의 민감성 회복, 체지방 감소, 독소 배출, 염증 수치를 낮추고 오래된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으로 인한 세포 재생과 회복이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먹는 걸 씌워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돼서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식 효과는 단식 후 12시간 이후부터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단식 시간을 늘리지 말고 먹는 시간에 포만감 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2, 3주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지방대사를 활성화하고 조금씩 단식 시간을 늘려보세요. 먹고 단식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단식하는 것의 균형을 이루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고 날씬함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네 번째, 운동과 신체 활동. 경험상 제대로 된 식단만으로도 운동 없이 비만을 해결하고 건강 회복이 가능한 일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운동을 권유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운동 중에서도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를 추천하는데요. 케토나는 몸의 저자 머콜러 박사 연구에 의하면 하체 근력 운동은 인슐린 적용의 균형을 맞춰주고 뇌 건강을 개선하며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늘려줌으로써 몸에 저장된 지방 요소를 촉진하여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끼고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또한 적절한 운동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기분을 좋게 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동이 어렵다면 버스나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걷거나 계단 오르기로 신체 활동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적정한 수치로 맞추고 살을 빼고 날씬함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들고자 한다면 운동과 신체 활동을 늘려보세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다섯 번째, 마음 챙김, 자존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건강에 이롭고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이해가 성공하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날씬함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최강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선 내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살피려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를테면 음식을 먹고 기분은 어떤지, 공복감이 빨리 오고 식욕이 오르지는 않는지, 어딘가 몸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들여다보고 내가 먹은 음식 외에 관심을 갖는다면 내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선별할 수 있고 적절한 식사량으로 알아서 조절해주며 식단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한 마인드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전부를 아울러서 오늘의 기분과 스트레스,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들여다보면서 명상이나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다이어트 일지나 식단 일기를 적어보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은 날씬함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훌륭한 동기부여가 돼줄 겁니다.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5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즉석식품, 가공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를 되도록 제한하고 자연으로부터 온 음식을 위주로 먹고, 두 번째, 내 몸에 맞는 음식들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질 좋은 단백질은 적당량 먹으면서 몸에 좋은 천연지방을 더 먹는 식사법으로 포만감 있게 제대로 먹고, 세 번째,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저절로 체중 조절이 되는 시간을 갖는 먹고 단식하기. 네 번째, 신진대사량을 높이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향상시켜주는 운동과 신체 활동 늘리기.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선별해서 먹고 오늘의 기분과 스트레스, 수면의 질까지 들여다보면서 내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 제가 서클을 퍼즐로 표현한 이유는 5가지 방법들이 서로 잘 맞물려야 건강 유지와 체지방 관리에 유리하고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신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되고 싶다면 제가 제시한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돈이 더 들거나 배고픔을 참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유익한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